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해밀턴, 모델은 PSR입니다. 기계식 시계만을 리뷰해왔던 제가 뜬금없이 디지털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960년대 샤이닝의 감독 스탠리 큐브릭이 40년 뒤 미래 세계를 꿈꾼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위한 소품용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해밀턴에게 요청합니다. 1960년대에 꿈꿔왔던 2001년이니까요. 정말 먼 미래에 있을 법한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네요. 지금은 2023년이고요. 그 당시 해밀턴 역시 디지털 시계에 관심을 막 가질 터라 몇 년간의 연구 끝에 해밀턴 펄사가 출시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영화였던 제임스 본드의 리브 앤 렛 다이에서 본드의 손목시계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성을 빠르게 잃어버리고 펄사는 세이코에게 팔리게 됩니다. 펄사는 현재 세이코 산하의 브랜드예요. PSR은 아마도 펄사에서 유래된 거겠죠. 이미 세이코에게 팔려나간 펄사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PSR이라 표기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세이코에게 펄사라는 브랜드를 매각했는데 과거 펄사의 모델을 PSR로 표기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제게는 조금 의아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기능은 단순해요. 오리지널 펄사는 평소에는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고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보이는 방식이었는데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해밀턴은 진화했습니다. 평소에는 LCD가 사용돼서 연한 초록색으로 상시 시간을 볼 수 있고, 버튼을 한 번 누르면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면서 더 밝은 빛으로 한 번 더 누르면 10초 동안 초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마치 우주선과 통신이 가능할 것 같이 생긴 이 시계는 만보기 기능 없고요.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알람도 없고, 계산 기능도 당연히 불가능해요. 오직 시간을 보는 것만 가능한 비교적 비싸고 무거운 물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디테일을 볼까요? 가로 40.8mm, 세로 34.7mm, 두께 13.3mm, 칩바, 100m 방수. 사각시계를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동일한 사이즈의 원형 시계에 비해서 더 크게 체감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오히려 더 작게 느껴집니다. 브레이슬릿과 케이스 헤드가 완전히 분리된 디자인이라서 케이스 헤드 부분만 온전한 사이즈로 체감되기 때문에 38mm 정도의 원형 시계와 비슷한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구분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부분은 더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시계 전체에 브러싱 마감이 입혀져 있습니다. 되게 얇고 부드러운 방식의 브러싱이라 스틸의 광도 죽지 않았고 촉감도 좋아서 계속 만지고 싶어요. 해밀턴이 아무래도 태생이 거친 환경에서 자라온 시계들을 만들다 보니 다채로운 교차 마감을 사용하거나 스틸의 각을 살리거나 위쪽으로 신경을 쓰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쉬운 점은 측면에 위치한 버튼의 위치가 중앙이 아닌 위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과 OLED를 키는데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버튼 안쪽에 강한 탄성을 가진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듯한데요. 살짝 눌러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끝에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끝까지 눌러줘야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누르기 편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두께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두꺼운 디스플레이는 꽤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글래스 모서리의 깔끔한 마감과 깨끗한 블랙 디스플레이 위에 무반사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읽기는 쉽지 않아요. G샥 반전 액정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블랙 디스플레이의 어쩔 수 없는 한계점. 그런데 OLED가 켜져 있으면 명확하게 잘 보여요. 상시 이렇게 OLED가 켜져 있었으면 가독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한데 상시 OLED를 켜놓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에너지를 많이 먹나? 프레지던트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입니다. 신형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의 브레이슬릿과 되게 흡사한 느낌이며 24mm에서 시작해서 19mm로 가늘어지는 테이퍼드 형태의 브레이슬릿입니다. 링크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착용감은 되게 좋아요. 하지만 버터플라이 버클의 만듦새가 조금 아쉽고 링크를 조절하는 방식이 만인이 싫어하는 핀 방식입니다. 이 시계를 보고 있으면 애플워치와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60년 전 사람들이
40년 뒤 미래를 상상하면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보다 20년이 더 지난 뒤에 보아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은 정말 멀리 봤구나. 이것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마음은요, 이 시계가 제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펄사라는 디지털 시계가 단순히 시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일생을 둘로 쪼개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무언가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평생을 아날로그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디지털이잖아요.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반대로 제게는 이 디지털 시계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시계라는 개념을 알게 된 후 문방구에 가면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디지털 쿼츠 시계를 살 수 있었고, 어른들이 생일 선물로 사주기도 했으며 친구의 손목 위에 카시오 혹은 학교 강당 안에는 항상 거대한 쿼츠 시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몇 개씩 구입할 수 있고요. 이 시계가 가진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이 시계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의 손목 위에 올라갔었는지는 제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시대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1970년대 출시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50년대 중반에는 태어났어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순간의 임팩트를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은 저한테는 너무나 편안한 방식이고요. 이 PSR은 단지 디자인적으로 제 취향에 쏙 맞는 하나의 시계일 뿐입니다. 저는 빨간색 LED 버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리뷰 끝나고 매장에 가서 한번 보려고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